일본, 호주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어쩔 거냐며 한국을 보는 미국.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초당적 중국 견제 법안인 전략적 경쟁법 2021에서 한국의 동맹 비중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쿼드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적 자율성의 길로 가야 한다는 국내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기사를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배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설이라며 지면에 기사로 내려면 주장하는 논설위원회 실명을 내야 하는데 아마 본인들도 부끄럽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했는지 논설위원회란 이름으로 기사를 내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4월 12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을 보면 사설 쿼드 적극 참여하고 전략적 자율성 길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상원이 발의한 이 법안 내용에서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방위 대상 등으로 불렸지만 이 호칭은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기술동맹과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미국이 가치동맹을 내세워 반중 연합전선을 넓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주요 동맹 반열에서 밀려나 국제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싹수 없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자신의 합리적이고 냉정한 기준이 아닌 누군지 모를 전문가들은 이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문가라는 명칭이 주는 신뢰의 효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를 전문가의 주장이라며 우리 생명을 지키려면 쿼드에 적극 참여하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치동맹을 중심에 놓고 자율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외교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기초한 가치동맹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제는 쿼드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내용은 4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논설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설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입니다. 먼저 미국 상원이 정한 전략적 경쟁법 2021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을 동맹의 비중에서 축소했다고 하면서 일본과 호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머리에 똥만 가득 찬 게 아니라면 이런 주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뒤 발표한 미국이 지켜야 하는 전략적 국가순위에서 한국은 꼴찌였습니다. 지킬 이유가 없는 한국을 왜 분단했을까요? 점령군으로서 일본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미군의 모습이 필요했고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현장으로 한반도가 선택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점령군이지만 수호자로서 일본 주둔을 보다 쉽게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주목적은 일본이지만 덤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이길 미국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략의 정점이 1950년 1월에 발표한 에치슨 라인입니다. 지킬 가치조차 없다며 한국 밑으로 방어선을 발표한 덕분에 김일성과 스탈린의 오판이 나왔고 6.25가 발발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 양국에서 미국은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2021년까지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돈만 잡아먹으며 미국 이익이 없는 국가로 공개적으로 언제나 발표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점이 없다는 발표는 행여 미군을 철수시킬까봐 한국 정부의 애간장을 타개하였고 불만이 가득해도
변변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협정처럼 굳어져 미사일 지침이 되어버리는 일도 그래서 가능했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던 국군 전작권과 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자마자 정 한번 못하고 다시 넘겨줘야 했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냉전이 붕괴하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유럽이 연이어 한국과 수교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눈에 띌 만큼 발전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마저 단시일에 극복하는 저력을 보이자 2004년 처음으로 중요하다는 표현을 한국에 했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듣는 핵심 동맹 축이라는 말도 2018년에 시작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죽자고 똥구멍을 빨아주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무시와 속국처럼 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것.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일본에서 그토록 망언이 쏟아졌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침탈 공세가 강도 높게 펼쳐졌을 때 이를 지적하고 항의하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자위대 기념식에 달려가고 시진핑과 막루에 올라 중국군 사회를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아베와 자민당을 본받자며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배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계열사를 통해 한 해 8천억을 벌어감에도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하고 설치하게 되는 문제를 수년간 지적하고 주장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사드를 설치해버리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이처럼 개무시하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일본과 호주는 언제나 1순위 안보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한국이 국제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동맹, 정보공유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호주, 인도, 일본 외에 나머지 국가는 모두 국제적 왕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정보 공유는 미국과 아이즈라 불리는 영연방 공동체가 협정으로 체결해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보다 비중은 덜하지만 일본도 정보 공유기기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마치 새롭게 뭔가를 미국이 하려 하는데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가 포함되었다는 건 미국이 인도에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알아주면 좋겠다. 중국과 미국이 다툴 때 꼭 내 편 들어주길 바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쿼드에 일단 적극 참여한 뒤 전략적 자유외교를 해야 하고 쿼드 참여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 말하지만 쿼드에 발을 담그는 순간 중국이 한국에 애쓸 이유가 사라지므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 자유외교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누군지도 모를 전문가의 이야기라며 생명을 지키는 최선 운운하며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설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안보의 중심이 내가 아닌 미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중시 여겨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할 때 남도 나를 중시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남도 함부로 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지금처럼 뭘 하자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은 적이 있나요?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미국의 한국이 소중하게 하려면 중국이 한국에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으로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